자, 계속해서 3강 첫 번째 있는 바이럴 마케팅에 관련된 장문 상황과 초고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장문 상황에서 바이럴 마케팅이 무엇인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바이럴 마케팅. 장문 상황에서 중심 화제를 먼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네모칸 중심 화제라고 얘기를 하죠. 요걸.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겠구나. 중심 화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럼 또 설명하는 글은 또 밑줄 들어갑시다. 아니, 설명을 네모칸 치는 것도 괜찮겠네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글의 성격이라든가 글의 종류, 설명문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겠죠. 글의 종류, 종류로서 정보 전달한다고. 정보 전달의 성격이 있다. 그 다음에 교지에 실으려고 항상 매체도 확인하는 습성이 필요합니다. 교지는 밑줄. 수록 매체, 이 글을 수록하는 매체도 무엇인지 확인해 보죠. 매체인데 뭡니까? 인쇄 매체겠죠. 매체는 인쇄 매체, 평면적인, 2차원적인 평면에다가 수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초고로 넘어갑시다. 자, 초고는 글을 쓴 거기 때문에 문단이 좀 있죠.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체크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단은 바이럴 마케팅의 정의와 등장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바이럴 마케팅의 정의와 소주제죠. 정의와 그 다음에 등장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 어떤 건지 한번 좀 볼까요? 바이럴 마케팅은 누리꾼들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콘텐츠를 제작해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바이럴 마케팅의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개념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개념 제시 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를 좀 정리하죠. 누리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터넷을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겠죠. 누리꾼이 일단 밑줄 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체를 통해서 자발적도 밑줄 들어가야 돼요. 매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도 키워드가 됩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기업이 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콘텐츠를 만들어주네요. 기업이 콘텐츠를 제작을 한답니다. 누가 만든다? 기업이 콘텐츠를 제작을 해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서 현혹되면 안 됩니다. 기업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이죠.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이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자, 개념을 어떻게 한다? 정의의 방식으로, 개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요.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 해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까지 밑줄 들어가고요. 그래서 바이럴로 썼나? 그 내용이겠네요.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 바이럴 마케팅이 갖는 이름의 의미겠죠. 이름의 의미를 또 제시하고 있고,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겁니다. 바이럴 마케팅이 2000년대 말부터 쭉 가서 오늘날 소비자들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죠.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무조건 신뢰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날 소비자를 밑줄 들어갈까요? 오늘날 소비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무조건 신뢰하지 않기 밑줄 들어갈까요? 기업의 이런 컨텐츠를 무조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똑똑해진 거죠. 우리 소비자들도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소비자의 특징이에요.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 오늘날 소비자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소비자의 특성 또는 특징. 기업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익을 창출하기에 소비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밑줄 들어갈까요? 소비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네, 유도하는 것. 자, 이것이 바이럴 마케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의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참여 유도예요.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이럴 마케팅의 목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바이럴 마케팅이다. 요 전체적인 내용 있죠? 네, 개념 정의부터 소비자들이 신뢰하지 않고 참여를 유도하려는 기업의 바이럴 마케팅 목표가 전체적으로 등장 배경의 성격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등장 배경의 성격도 있다. 직접적으로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묶어보니까 등장 배경이 좀 있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이죠.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은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바이럴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제시가 되고 있고 좀 구체적인 과정이 나타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의 특징이죠. 네, 그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정과 바이럴 마케팅 그 자체의 특징,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과정과 특징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문단이에요. 비교적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네, 역시 또 첫 번째 들어갈게요. 첫 번째, 마케팅 성공 여부가 하는 내용에서 상품 이미지 전달하는 기업. 네, 기업 밑줄 칠까요? 네, 기업은 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네, 기업은 상품 이미지를 전달하는 건데, 네, 요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통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집단들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마케팅을 성공시키는 주체가 바로 기업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쭉 가다 보니까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죠. 소비자는 역시 또 밑줄. 소비자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이죠. 바이럴 마케팅을 성공시키는 주체가 바로 소비자예요. 독특한 거죠. 기업이 마케팅을 성공시키는 것이 전통적이었다면 지금 요즘의 바이럴 마케팅은 소비자가 마케팅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부분에서 이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이 두 부분에서 기업과 소비자 요 두 부분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성공 주체에 대해서 마케팅을 성공시키는 그 주체에 대한 차이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공 주체가 달라요. 마케팅 방법에 따라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내용 전개 방식이 그래서 차이점이다. 내용 전개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대조에 해당이 되죠. 요 부분 쪽으로 대조의 방식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 바이럴 마케팅의 과정 체크 들어갈게요. 기업이 직접 인터넷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면 기업이 직접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업 만들어 올리면 이것이 바이럴 마케팅, 바마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이럴 마케팅 과정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죠. 일단 기업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기업이 만들어서 올리면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더욱 쉽게 정보를 탐색하고 인지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해당 컨텐츠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 그래서 네 번째는 소비자들이 밑줄 들어가고요. 흥미를 느끼게 되면 이 부분에다 밑줄 쳐야 되겠죠. 이것이 바이럴 마케팅 과정 두 번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를 느끼는 거죠. 자, 흥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제 말을 좀 줄여서 갈까요? 네, 바이럴 마케팅 과정. 두 번째가 소비자가 흥미를 느껴야 돼요. 이게 독특한 점이죠. 바이럴 마케팅. 마케팅의 성공 주체가 소비자다라는 말과 연관되는 거고요. 다음.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그 콘텐츠를 공유한다 해서 다섯 번째는 네, 온라인을 통해 또 내용 길게 해주죠. 콘텐츠를 공유한다라고 합니다. 네, 공유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해서 공유 동그라미 치고 앞에서 한 것처럼 네, 바이럴 마케팅 과정 넘버 3가 되겠죠. 기업이 콘텐츠 제작을 해서 올려요. 소비자가 흥미를 느껴요. 온라인에서 계속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 사이에서 화제가 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다. 네, 해서 다른 것 다 빼고 네, 화제가 된다.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내용이죠.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이럴 마케팅 과정, 네, 바이럴 마케팅 과정 넘버 4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화제가 됩니다. 자, 그렇게 화제가 되면 자연적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진다. 이때 소비자들이 확산시키는 정보가 기업이 제작한 마케팅 정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아, 이게 또 특징이네요. 그래서 일곱 번째, 네, 소비자들이 확산시키는 정보가 소비자들이 네, 확산시키는 그 정보가 기업이 제작한 마케팅 정보가 아닌 것처럼, 그죠? 아닌 것처럼, 기업이 아닌 것처럼, 네, 보이는 것인가요? 아닌 것처럼, 네, 보이는 것이죠. 쭉, 이 부분이 또 주요한 특징이네요.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기업이 만든 것인데 기업이 만든 것처럼 안 보인대요. 네, 그것이 바이럴 마케팅의 특징이자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바이럴 마케팅의 특징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닌 것처럼 보여요. 누가? 기업이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바이럴 마케팅의 특징입니다. 기억 잘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바이럴 마케팅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알려준 사람에게 수수료 형식의 보상을 주는 인센티브죠. 인센티브 접근법. 그렇죠? 네. 수수료 형식의 보상을 밑줄 쳐둘까요? 네, 특징만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수수료 형식의 보상. 네, 이게 뭐라고? 거기 있는 인텐이라고 하는데 예민한 거죠, 그거는요. 네, 인센티브 접근법. 그렇죠? 네, 인센티브 접근법. 요거는 그냥 우리가 밑줄만 쳐서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있다. 바이럴 마케팅의 또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 기업의 특징이 일부 기업에서 실행하는 특징인데 이것도 네, 바이럴 마케팅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건 두 번째가 될 거고 요걸 첫 번째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무리했어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좀 체크했고요.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문단. 마케팅하는 주체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건 바이럴 마케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서 장점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도 이야기하고 있다.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장단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마케팅하는 주체가 바이럴 마케팅이 될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놓고 그것이 퍼지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문장이죠. 마케팅을 하는 에서 마케팅을부터 첫 문장이에요. 바로 그래서 퍼지기 시작한다면 여기까지예요.
이 부분은 앞부분의 앞문단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준 거죠. 요거는 앞문단의 내용이에요. 앞문단.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 앞문단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해 준 겁니다. 요것만 알아도 앞문단에 뭐가 쓰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빠르게 널리 확산되는 매체를 통해 그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 빠르고 널리 확산되는 매체인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빠르고 널리 확산되는 매체에 쭉 밑줄 치시고, 쭉 밑줄 치시고, 요것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확산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요. 실시간급이죠, 거의. 즉, 바이럴 마케팅의 주체는 컨텐츠를 제작한 이후에는 컨텐츠의 확산 과정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아도 마케팅 효과가 크므로, 자, 마케팅 효과인가요? 자, 마케팅 효과를 일단 크다. 마케팅 효과가 크므로 하는 부분을 밑줄 칩시다. 바이럴 마케팅은 누가 한다고? 기업이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다른 마케팅 기법에 비해 적은 비용 대비 큰 효과에서 이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은 비용이죠. 네, 적은 비용 대비 큰 효과까지 밑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적은 비용과 효과는 무지하게 커요. 근데 이 마케팅의 컨텐츠를 누가 제작하나요? 기업이에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정리를 들어가면, 기업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죠. 컨텐츠를 제작을 한 이후에, 이렇게 마케팅 효과가 크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업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나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이루어집니다.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것이 확단돼서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바이럴 마케팅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장점과 효과, 그죠? 장점과 효과 요겁니다. 적은 비용 대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바로 바이럴 마케팅의 시작이자 요것이 시작이면서도 또 하나의 어떤 그 장점이 되는 거죠. 만들고 나면 굉장히 효과가 커요. 적은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바이럴 마케팅의 장점입니다. 근데 네 번째로 볼 건,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전달자가 누리꾼의 정보를 잘못 전달받아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전문성 부족인가요? 전문성 부족 플러스 오해가 생기는 거죠.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리저리 잘못 알게 되는 오해가 생기는 것이 바이럴 마케팅의 단점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단점 첫 번째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오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 일정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고 해서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효과가 날 거라는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이럴 마케팅의 단점 두 번째가 됩니다. 성공하고 나면 굉장히 효율이 크지만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한 만일 사전에 바이럴 마케팅을 하려고 일부러 조작된 글을 작성했다가는 증거가 포착되면 해당 마케팅은 마케팅에 쏟아부은 돈과 노력의 규모에 상관없이 실패하게 된다. 자, 일부러 조작하는 글인가요? 그래서 조작하는 글 정도로 합시다. 조작하는 글, 주작이라고도 얘기해요. 조작하는 글을 쓰게 되면,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실패한다. 요것이 바이럴 마케팅의 단점, 바마 단점 넘버 3가 되는 거죠. 바이럴 마케팅, 바마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단점, 세 번째가 조작하는 글을 작성했을 때는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실패한다는 내용이지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자, 네 번째 문단은 바이럴 마케팅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블로그 운용인가요? 그래서 네, 바이럴 마케팅의 예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문단은.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은 바이럴 마케팅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서 네,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예시와 구별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보면 첫 문장에 바로 있죠? 뭐가 있습니까? 블로그 운영자를 활용한 맛집 마케팅. 네, 블로그 운영자를 활용한 맛집 마케팅 예시를 제시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구별법입니까? 구별법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구별법은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별법은 예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글 마지막에 원고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단기간에 블로그에 소개된 맛집들이 거리상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죠? 그래서 원고료에 구별법 없는 경우가 있는, 원고료를 언급하는 거죠. 원고료를 언급하는 경우, 그 다음에 너무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경우죠. 맛집 정보가 너무 상세하거나, 네, 거리가 먼 경우로 체크할까? 거리가 너무 먼 경우, 두 번째로 해야 되겠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 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한 경우, 네, 정보가, 네, 지나치게, 이건 도를 넘어서는데, 상세한 경우, 이거 쉼표로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사용된 똑같은 사진으로 후기를 쓴 경우, 네, 여기 3번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진으로 후기를 쓰는 경우, 이거는 복붙 갖다 붙인 거죠. 네, 복사하기인 거죠. 경우 등은 바이럴 마케팅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별법을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또 뭐가 있었나요? 1, 2, 3, 4로 네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지요. 열거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시와 열거를 쓰고 있다. 다시 한번 예시와 열거를 쓰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정을 순서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바이럴 마케팅의 과정을 순서대로 쓰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 마케팅과 바이럴 마케팅의 차이점을 서로 대조시키고도 있다. 이런 부분들, 네, 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3강 첫 번째는 마무리하겠습니다.